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열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수열이라는 게 뭐였었느냐?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단지 수가 나열되는 것만을 가지고 수열이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랬고요. 어떤 일정한 규칙 하에서 수가 나열되는 것을 우리는 수열이다라고 하자. 그랬던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일정한 수가 더해지면서 진행되는 수의 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워보실 수열은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거예요. 등비 수열.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 어떤 수열을 등비 수열이냐라는 건데, 일정한 수가 곱해지면서 나열되는 수의 나열을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항을, 첫째 항을 3으로 잡고 여기다가 2를 한번 곱해보죠. 그러면 6이 될 겁니다. 2를 곱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얼마를 곱해야 되냐? 또 2를 곱해야 되겠죠.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2를 곱한다라면 24,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의 나열을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일반화 해본다라면 첫 번째 항을 우리는 소문자 A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자, 등차 수열에서만 A를 첫째 항으로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열, 그게 어떤 수열이든 첫째 항을 대표하는 문자로서 A를 사용하자라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정한 수를 더했다라는 거고, 그 더하는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공차를 대표하는 문자를 D를 사용을 했었다라는 건데, 오늘은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간다라 그랬잖아요. 자, 그 곱해 나가는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불러줄 거고요. 그 공비를 대표하는 문자로는 알파벳 R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다가 R을 곱하면 AR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R을 곱할 거고요. 그러면 AR의 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번째 항은 또 R을 곱할 거니까 AR의 세제곱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째 항이 A고요. 두 번째 항이 AR입니다. 셋째 항은 AR 제곱이 되고요. 셋째 항은 기호로 A3, A3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자, 얘는 넷째 항입니다. 제4항이죠. 그게 AR의 세제곱입니다. 제4항이 AR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A10, 그러니까 10번째 항, 제10항은 얼마가 될 거냐? AR의 9제곱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제 n항, 그러니까 n번째 항, 그러니까 이 수의 나열, 수열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항이 n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라는 건데, 10번째 항이었는데 R이 9번 곱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n항은 첫째 항에다가 R을 n-1번 곱해준 다음에 식이 다음 등비 수열을 대표하는 일반항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항 나왔습니다. 등차 수열에서도 그랬었지만 등비 수열 역시 마찬가지 수열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게 일반항이라고 했고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으니 닥치고 일단 외워주시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에 등비수열의 성질을 한번 관계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거거든요.
등차 수열에서도 등차 수열을 대표하는 관계식을 몇 개 배웠어요. 마찬가지 등비 수열에서도 몇 가지의 관계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뭐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다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좀 더 일반화시켜 주시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두 번째 항을 구해냈다라는 거고,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세 번째 항을, 그리고 세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네 번째 항을 구했다라면, 그렇다라면 제 n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주시면 그 다음 번째 항인 n 플러스 1항이 구해진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n을 넘겨주시게 되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눠주기 되겠죠. 그렇다면 공비 r이 구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된 두 항을 나누면 공비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연속된 두 항,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 여기서 n 플러스 1번째 항이 n항이 그래서 몇 번째냐, 뭐 그런 것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라고 했고요. 연속된 두 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n항과 n-1항을 나눈 것도 역시 똑같이 공비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같다라는 것도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n을 넘겨주시고 an-1을 넘겨주신다라면 an의 제곱은 an-1과 an 플러스 1의 곱과 같다라는 이런 관계식도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의 것들이 모두 등비수열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들 중에 뭔가 하나가 주어졌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예, 등비수열을 의미하는 건데, 이 문제는 등비수열을 뜻하는 문제구나, 등비수열 문제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되겠고요. 등비수열이다라고 판단이 되셨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등비수열의 일반 항을 적어주시고 문제를 시작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n-1항, n항, an 플러스 1항, 다음과 같이 연속된 세 개의 항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면 그때 여기 가운데 있는 항을 우리는 등비 중항이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연속된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을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을 이루면서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했다라면 이번에는 연속된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고요. 그때 an은 가운데 있는 항이므로 얘는 등비 수열을 이루면서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해서 등비 중항이다 라고 불러주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세 개 항 사이의 관계가 다음을 만족을 한다라는 거고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등비중항이죠. 얘가 가운데 있는 항, 등비중항을 제곱한 것은 양옆에 있는 두 수의 곱과 같아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차중항 공식이랑 조금 달랐어요. 그렇죠? 등차중항 공식은 가운데 있던 항을 2배 한 게 양옆에 두 수를 더한 것과 같다 였다라면 등비중항을 제곱한 것은 양옆에 두 수를 곱한 것과 같다 라는 거 두 개 차이점도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등비수열을 의미하는 관계식, 그리고 등비중항까지 모두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등차수열을 배웠고 등비수열은 약간의 차이,
일정하게 수가 더해져 나간다라면 등비수열은 일정하게 수가 곱해져 나간다. 뭐 사실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몇 가지 성질들이 뭐 더하기가 곱하기로, 뭐 빼기가 나누기로 뭐 요 정도로만 바뀐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문제 푸는 과정도 등차수열 문제 푸는 과정과 크게 차이점이 없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책으로 가셔서 정리 한번 하시고요. 용어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항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등비중항 A, B, C 요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B가 A와 C의 등비중항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을 성립시킨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1번입니다. 자, 각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서 요거 세 번째 항이 24고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92일 때 이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죠. 쌤요, 일단 등비 수열에 별표 빠바박 쳐주시고 등비 수열에 적혀 있으니까 아하, 일단 등비 수열에 일반항을 먼저 적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라는 것은 일반항 A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으므로 얘를 단순하게 세 번째 항이 24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n에다가 3을 넣으면, 그러니까 AR 제곱이 24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n에다가 6을 넣으면, 그러니까 AR의 5제곱이 마이너스 192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얘를 가지고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92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 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요 대답이 나와 주셔야 된다라는 거지. n에다가 6을 넣으면, 아니면 n에다가 정말 6을 넣어서 결과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상황에 맞는 적합한 말씀을, 상황에 맞는 적합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힌트 2개 사용해서 식이 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자 2개가 나왔죠. 등차 수열과 같은 패턴입니다. 등차 수열에서도 힌트 2개 나오고 그 2개의 힌트를 가지고 식을 2개 만들어내면 그 2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해서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개의 힌트를 가지고 두 식을 연립하면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두 식을 연립을 하는 과정에서 가감법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 첫째 항과 공차가 이제 구해졌었다라는 거죠. 근데 등비수열에서는 연립을 하실 때 가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뭘 해주셔야 되냐면 나누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나누기를 한다라면 여기서 이제 약분이 들어가게 되겠죠. 약분을 뭐 해주신다라면 아래 세제곱분의 1이 좌변이 될 거고요. 약분을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돼서 R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을 구해냈으니까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은 제곱해서 4가 될 거고요. 약분하시면은 A가 6이 되겠네요. 자, 기억나시나요? 등차 수열에서도 그랬습니다. 첫째 항과 공차, 여기서는 첫째 항과 공비죠. 를 구했다라고 해서 문제를 멈추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음과 같이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고 나면 그것들을 일반항에다가 집어넣어서 일반항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 한 템포 쉬고 문제를 풀던가 말던가 해라 라고 했죠.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고 여기서 쉬지 말라 그랬어요.
일반항을 완성시킨 다음 그 다음 문제를 진행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괄호 1번은 첫째 항과 공비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4로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렇겠지만 일반항 완성시키시고 문제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이 등비수열 마찬가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적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힌트 보시면은 하나, 두 개 주어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뭐 플러스 뭐 이런 거에 쫄지 마시라고. 그냥 A1, 그냥 A야. 플러스 A2, N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AR입니다. A3? 그럼 N에다가 3 넣으면 되죠. 그래서 AR 제곱이 됩니다. 얘가 3이다. 뭐 특별하게 한 거 없어요.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으라고 하니까 넣었고 썼고 그냥 뭐 쓴 거죠. 그쵸? 그럼 얘는 4 넣으시면 되니까 AR 세제곱, AR 4제곱, AR 5제곱은 18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두 개 나왔으니까 연립을 하자라는 건데 연립을 하는 게 가감이 아니라 나누기가 들어간다라는 게 조금 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누기를 니들이 어려워한다라는 게 문제야. 괄호 1번 같은 경우는 그 나누기가 굉장히 간단했었다라는 건데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가 조금 까다롭다라는 거죠. 물론 이 정도 나누기는 그냥 쓱 보고 이제 나누기가 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쌤, 이거 나누기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자, 요거 나누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누기가 안 되는 거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나누기 하는 거 중학교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자, 안 되시는 분들은 보세요. 우리가 얘들 나누기는 못 하더라도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A네? 그러면 A를 묶어내는 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분모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A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R의 세제곱도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걸 묶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R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C8분의 3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묶어내고 나시면 좀 더 약분이 수월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분하시고 나면 R3제곱분의 1이 약분하시면 6분의 1이다. 따라서 R3제곱이 6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A1은 뭐 A죠. 뭘 생각을 해요. A3은 그냥 3 넣으시면 되죠. 식이 있는데 n에 대한 식이 있는데 넣으시면 되지. 자, 그 다음 A4는 또 얘도 4 넣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6 넣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누기 해야 되네? 그러면 뭐 한다고? 묶어낸다고. 묶어내시면 1 플러스 R 제곱 되겠고요. 요거는 A 묶어내고 R 세제곱도 묶여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1 플러스 R 제곱이 되면서 자, 약분하는 거 보이셔야 됩니다. 네, 약분하면 결국 R 세제곱이 나오면서 우리 아까 R 세제곱 구해놨잖아요. 6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1번 문제 풀어보셨는데 등차 수열의 문제 패턴과 똑같다라는 거죠. 등차 수열에서는 첫째 항인 A와 공차 D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힌트가 주어졌다라는 거고요. 등비 수열에서는 첫째 항 A와 공비 R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개의 문자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개의 힌트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힌트를 이용을 해서 식 두 개를 만들어내신 다음에 그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문자들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그때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해왔던 가감법을 이용을 해서 연립을 한다라면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두식을 나눠서 연립을 한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나누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공통인수 묶어내서 약분을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약분을 하실 수 있을 거다. 뭐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예제 2번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양수 PQ 사이에 두 양수 X, Y를 넣었더니 4개의 양수 P, X, Y, Q. 자, 이렇게 4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랍니다. 자, 그랬을 때 괄호 1번입니다. X, Y를 P, Q로 나타내어라 이러고 있어요. 자, 다음 4개의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이렇게 3개만 보신다라면 요 3개 역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때 X는 가운데 있는 항이므로 등비 수열이 된다. 등비 중항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우셨다시피 등비 중항을 제곱한 것은 양옆에 있는 두 수의 곱과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또 3개를 보신다라면 이번에는 Y가 등비 중항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등비 중항을 제곱하면 이번엔 양옆에 있는 두 수가 X랑 Q죠. 요 두 수의 곱과 같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등비 중항이니까. 자, 그래서 다음 4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관계식을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X, Y를 P와 Q로 나타내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를 지우라는 거지. X를 지우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막 두식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합쳐보면은 결국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얘를 뭐랄까? 얘를 제곱을 해버리죠. 그러면 X 4제곱은 P제곱 Y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밑에서 Y제곱이 XQ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제곱 대신에 XQ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P제곱 XQ가 되겠죠. 뭐가? X 4제곱이 그러면 양변에서 x 하나씩 약분해버리시면 x 세제곱이 p제곱 q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x를 구해볼 건데 양변에 3분의 1 거듭제곱식을 하면은 x가 구해지겠죠. 그러면 지수 분배 기억하셔야죠. p의 3분의 2 거듭제곱 q의 3분의 1 거듭제곱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얘를 3분의 1 거듭제곱이니까 세제곱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p제곱 q 이렇게 나타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나타내는 방법이야 다양하게 있을 거니까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죠. 어쨌든 다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x를 p와 q를 이용을 해서 한번 나타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y를 pq로 또 나타내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여기다가 그냥 넣어버릴까요? 얘를 그냥 x에다가 넣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 아니면 위에서 했었던 거 비슷하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풀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런 거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 저렇게 푸셔도 되고. 근데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x를 여기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제곱은 x 대신에 p의 3분의 2 거듭제곱 q의 3분의 1 거듭제곱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q를 또 곱합니다. 그러면 p의 3분의 2 거듭제곱에다가 q의 몇 거듭제곱이냐라는 건데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곱이기 때문에 지수랑 지수랑 더해 주셔야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4 거듭제곱이 된다. 뭐가? y제곱이. 그러면 y는 p의 3분의 1 거듭제곱 q의 3분의
2거듭 제곱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x와 y를 p와 q에 대해서 q로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을 보죠. p랑 q가 8이랑 27일 때 x, y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p에다가 8을 집어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2 거듭 제곱, q는 27, 그럼 3의 세제곱, 3분의 1 거듭 제곱,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3의 1제곱이니까 3이죠. 그래서 1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p에다가는 2의 세제곱을, q에다가는 3의 세제곱을 넣어주시고 지수연산 해주시면은 29, 18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괄호 1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p가 8이고 x가 있고 y가 있고 27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고요.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첫째 항이 되는 거고 얘는 등비수열의 네 번째 항이 되죠. 그리고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등비수열의 일반 항이 따라 붙겠죠. A, R에 자, n-1 거듭제곱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첫째 항이 얼마? 8이다. 됐고요. 얘는 넷째 항이다. 가 아니라 n에다가 4를 넣으면 n에다 4를 넣고 있어야죠. 그래서 8에다가 r을 세제곱하면 얼마다? 27이다. 따라서 r의 세제곱은 8분의 27이다. 근데 8분의 27이라는 놈이 2분의 3의 세제곱이므로 r은 2분의 3이다. 그러면 완성시키라 그랬습니다. 8 곱하기 2분의 3의 n-1이 등비 수열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한 템포 쉬시라고. 여기서 아이고 이제 공비 2분의 3 구했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기서 멈추시라고. 그런 다음 x를 구하라고. 그럼 얘는 두 번장이잖아. n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네. y를 구하라고. 그럼 얘는 세 번장이네. 그럼 n에다가 3을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x와 y를 충분히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번 또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셔서 예제 3번 또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예제 3번입니다. 3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3차 방정식 이것의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상수 p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우리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잡았었냐면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니까 공차 더해주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니까 세수를 R을 곱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려면 R을 나누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R분의 A 이렇게 세수를 잡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맨 앞에 있는 걸 A로 잡으신다면 그 다음 항은 R을 곱해야 되니까 AR, 그 다음 항은 또 R을 곱해야 되니까 AR 제곱, 이렇게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해라, 무조건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다음과 같이 잡았다라는 건데, 자,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
자, 한 개씩 더한 거랑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랑 세 개 다 곱한 거랑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하나씩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a분의 c.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등차 수열이래.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과 일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뭐 새롭게 외우실 게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기억 안 나시는 분들, 혹시 안 배우셨던 분들은 추가로 또 이거 어렵지 않아. 이게 a분의 b, a분의 c. 그럼 얘는 뭐겠어? a분의 b가 되는 거. 부호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쌤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3차 방정식의 세근 하면은 하나, 둘, 셋. 하나씩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세 개 곱한 거.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마, 뿔, 마. 뭐 이런 식으로 외워라 라고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 문제에서 적용을 해보면은 요거 세 개를 더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p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두 개씩 곱해야지. 요렇게 곱하면 r분의 a제곱, 요렇게 곱하면 a제곱 r, 요렇게 곱하면 r 약분되니까 a제곱, 요거 다 더한 게 얼마? a분의 c니까 156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개를 다 곱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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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곱해. 그럼 r이랑 약분되고 a 세제곱만 남죠. 그게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216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를 세제곱해야 216이 되느냐? 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쌤이 지수에서 알고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 중에서도 6의 거듭제곱, 6의 세제곱이 216이 되면 지금쯤은 외우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A가 6이 됩니다. 그러면 A제곱이니까 36, A제곱이니까 36, A제곱이니까 36이 되죠. 그러면 36, 36, 36 약분하시게 되면은 R분의 1 플러스 R 플러스 1이 36으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냐? 36으로 나누면은 일단 6으로 먼저 나눠야 되나? 그러면은 6, 22, 6, 6에 36, 6, 아이고, 그러면 3분의 13이 되겠네요. 깔끔하지는 않네. 자, A가 6인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1 넘겨주시면 R분의 1 더하기 R이 3분의 10이 되겠고요. 3R을 곱해줄까요? 여기다 3R 곱해주시면 3이고요. 3R 곱하면 3R 제곱이고요. 3R 곱했으니까 3약분해서 10R. 그러면 3R 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3은 0이 되고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이 3분의 1이거나 3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째 항은 A가 첫째 항은 아니었네. A가 6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R이 3분의 1이라면 18, 6, 2 다음과 같이 세수가 나열이 될 거고요. 만약에 R이 3이라면 2, 6, 18 다음과 같이 세수가 결정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렇게 세 개든 그 세 개를 더하면 P가 되니까 이렇게 세 개를 더하든 이렇게 세 개를 더하든 상관없이 P는 26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고1 과정인 거고 고2 과정, 그러니까 등비수열 내용에서 우리가 가져가셔야 되는 것은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아까처럼 A분의 R, A, AR 뭐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A, AR, AR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잡고 문제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때 어쨌든 저쨌든 등비수열 문제니까 힌트가 2개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힌트 2개가 다음과 같이 숫자 2개가 주어지면서 힌트 2개를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A와 R을 모두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마무리했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에서 예제 문제 3개 풀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배워보자 라는 거죠. 자, 등비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기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등차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기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 SN. SN이라는 것은 그냥 수열의 합이었어요. 그게 등차수열의 합이든 이번에 배운 등비수열의 합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수열의 합을 대표하는 문자가 SN이었고요. 여기서 S는 summation, sum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SN 무슨 뜻이었냐면 기억나시나요?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뜻하는 기호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첫째 항, 두 번째 항, 제 3항 이런 식으로 제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등비수열의 n에 대한 식, 등비수열의 합의 n에 대한 식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를 이제 보자는 거죠. 등차수열에 SN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SN 공식, 수열의 합 공식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SN이 A입니다. 그쵸? 근데 등비수열이니까 AN이 AR의 n-1거듭 제곱입니다. 따라서 SN은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AR 세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더해서 AR의 n-1 번째 항까지 아니죠. n번째 항까지 n번째 항이 얘니까 합을 나타냈습니다. 양변에 공비인 R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R, SN이 될 거고요. 우변은 여기다가 R 곱하면 AR이 되죠. 여기다가 R 곱하면 AR 제곱이 되고요. 여기다가 R 곱하면 AR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R을 곱한 거는 AR의 n거듭 제곱이 되겠죠. 이제 이 두 식을 아래 위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SN에서 RSN을 뺐다가 되겠고요. 우변에서는 똑같은 것들이 소거되기 시작하면서 위에서는 A가 내려오고요. 밑에서는 AR의 n거듭 제곱이 내려오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뺐기 때문에 이놈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SN을 묶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R의 SN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A를 묶어드릴 수 있죠. 1-R의 N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SN이에요. 그쵸? 그러면 SN을 구하기 위해서 1-R을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등비수열의 합 SN 공식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시게 되면은 분모에 마이너스 곱하면 R-1이고요.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A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도 등비수열의 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를 곱하고 그런 관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얘가 됐든 아니면 둘 다가 됐든 외워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에서 우리가 1-r로 양변을 나누어 줬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얘가 뭐가 될 수도 있음을 0이 될 수도 있음을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지. 왜? 0으로 못 나누잖아. 0으로 나누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수학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얘는 히읗. 그쵸? 얘는 국어책표에 나오는 히읗이었어요. 그러니까 0으로 나눌 수 없다. 0으로 나누는 수는 수학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어책 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R이 1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R이 뭐야? R이 공비잖아. 근데 공비가 1이다. 라는 것은 첫째 항이 A. 여기다가 1을 곱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항 또 A지. 여기다가 또 1을 곱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항 또 A지. 그러니까 뭐 첫째 항이 만약에 3이면 두 번째 항도 3이고 세 번째 항도 3이고 그냥 3, 3, 3, 3, 3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공비가 1인 수열이다라는 건데 그거는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공비가 1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이다라는 거고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이 다음과 같다라는 거니까 더더욱더 열심히 외워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공비가 1이다라면 정말 공비가 만약에 1이다라면 그냥 결국은 A를 계속 더해 나가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면 R이 만약에 진짜 1인 경우라면 A를 계속 더해 나간다고. 몇 번? n번. n개를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A 더하기 A는 2A, A 더하기 A 더하기 A는 3A. 그럼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쭉쭉쭉 A. 몇 개를 더했냐면 n개를 더했잖아. 그러면 AN. 이렇게 공비가 1인 경우에는 등비수열의 합이 AN. 여기서 n은 조그만 n이 아니에요. A 곱하기 n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거의 볼 일이 없으실 거고 요 공식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배워봤다라는 거예요. 자, 공식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외우시면 돼요. 물론 또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더 좋다 뭐라고 얘기는 하죠. 뭐냐면은 R이 1보다 클 때는 여기다가 R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뭐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가 뭐 등등 뭐 그렇긴 한데 둘 중에 하나를 외우신다라면 그냥 요걸 외우세요. 요거를 왜냐면은 이번 단원에서는 공비가 물론 1보다 작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1보다 큰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을 외워두시면 되겠다. 아니면 뭐 둘 다 외우셨다가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했고요. 이번에 보실 내용은 자,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 원리합계. 자, 원리합계라는 게 뭐냐? 원금. 원래 돈인 거죠. 그 다음 이자. 우리가 은행에 맡겼을 때 받는 돈. 플러스로 이제 맡기면 주는 돈 있잖아요. 그쵸? 이자를 합한 계산. 얘가 원리합계입니다. 자,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아서 은행을 찾아가서 저금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올해는 반드시 집을 살 거야, 자동차를 살 거야, 아니면 뭐 휴대폰을 살 거야, 뭐 이런 목표들을 세우실 거 아니야, 그치? 아니면 뭐 해외여행을 꼭 가볼 거야. 이런 이제 목표들을 세우셨을 때, 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금을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 저금을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복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단리법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해요.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연이율 10%.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주는 거죠. 요즘에는 뭐 연이율 2%, 3%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년에 10%를 준다고 합시다. 자, 맡겼어요. 100만 원. 그럼 1년 지났어. 그럼 이자가 얼마나 생겨야 돼? 이자가 10만 원 생기겠죠. 그러면 11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또 1년 지났어. 그럼 이자가 또 10만 원 붙겠죠. 그러면 120만 원이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내 돈은 내 돈 맨 처음에 100만 원에다가 이자 10만 원씩 10번 붙었잖아. 그래서 내 돈이 얼마가 돼 있을 거냐면 200만 원이 돼 있을 거다라는 거죠. 요게 단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에 해당되는 이자를 붙여주는 게 단리법이에요. 자, 근데 조금 부지런해 보죠.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 찾아가서 100만 원을 맡겼어요. 1년이 지나면 10%니까 110만 원이 되죠. 이 돈을 은행 가서 찾아. 그럼 내 손에 있는 거는 110만 원이죠? 그럼 이제 이걸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은행에 다시 집어넣는 거야. 저금해주세요. 그러고 1년이 지납니다. 그럼 나는 얼마를 맡긴 거야, 지금? 110만 원을 맡긴 거잖아. 그러니까 110만 원에 해당되는 이자 11만 원이 되겠죠. 110만 원에 10%니까 11만 원이 될 거야. 그래서 내년에는 121만 원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은행을 또 찾아가. 121만 원 주세요. 해서 121만 원 받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121만 원에 해당되는 10%가 이자로 붙게 되겠죠. 얼마? 12만 1만 원. 그럼 여기에다가 12만 1만 원을 더하게 되면 132만 1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은 복잡해질지 몰라도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의 계산 방법이 복리법입니다. 단리법은 계산은 간단해. 왜?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는 거거든. 근데 잘 생각을 해봐. 내가 분명히 은행에 저금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 돈은 분명히 100만 원이 맞아. 근데 1년 지나면 10% 준다잖아. 그럼 내 돈은 여전히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이 돼 있어야지. 그리고 그 돈에 이자를 붙이셔야죠. 맨 처음에 넣었었던 100만 원, 요 돈에만 계속 이자를 붙여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죠. 뭐하러 그러고 있어? 차라리 매년 좀 귀찮더라도 은행에 1년에 한 번씩 찾아가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서 매년 돈 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은행에서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리법이라는 것은
원금에도 이자를 주지만 이자에도 이자를 주는 게 복리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은행을 올까? 아니면 한 번 맡겨놓고 그냥 쭉 단위법으로 갈까? 당연히 매년 1년에 한 번씩 은행에 오겠죠. 그렇다면 은행에서도 굳이 단위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 왜? 단위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매년 찾아와서 통장, 돈 주세요. 그리고 통장 또 새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도 종이값 계속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위법은 사용을 안 하고요. 복리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 어디를 가시더라도 저금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복리법으로 계산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당연히 복리법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단위법은 봐봐. 10만원, 10만원, 10만원 매번 10만원씩 일정하게 더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 되냐면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근데 원리학계 파트가 지금 등차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활용 파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등비 수열 관련된 문제가 나와야지.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단위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냥 없다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셔도 돼요. 당연히 복리법이 출제가 될 것이다 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리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복리법이라는 게 뭐였었느냐? 원금에다가만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이자에다가도 또 이자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A1을 맡겼어. 이자는 R% 정도로 잡죠. 그러면 숫자로 할까? 편하게. 문자로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은행에다가 내가 100만 원을 맡겼어. 그 다음에 연이율은 이번에는 5%만 하죠. 좀 더 현실적으로. 그래도 이것도 좀 많어. 그래서 은행에다가 내가 1년에 새해 이제 찾아간 거지. 연초에 1년 초에 이제 은행을 찾아가서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1년이 지났지. 그럼 2년 초가 되겠지. 그러면 이자가 붙어서 얼마가 돼 있을 거냐면은 5%니까 100만 원에 5%면 얼마야? 5만 원이잖아. 그래서 원금 100만 원에다가 5만 원을 더해서 105만 원이 되어 있겠죠. 됐나요? 자, 이때 이 계산. 보통 니들한테 100만 원에 이자 5% 붙이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일단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에 5%, 100분의 5죠. 를 계산을 해서 100 더하기 5를 해서 105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100만 원에 10%를 할인해 준대. 그러면 100만 원에 10%가 얼마지? 10만 원이네. 그러면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그러니까 100만 원에 10%인 10만 원을 빼면 90만 원이네. 이렇게들 계산을 하신단 말이야. 왜? 이렇게 배웠으니까. 자, 근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없애셔야 돼. 자, 원리학계 잘 하시려면은 이거 버리셔야 돼. 이것부터 버리셔야 돼. 근데 이걸 니들이 못 버려. 그래서 니들이 원리학계를 못 하는 거야. 일단 이거부터 버리셔야 돼. 자, 이거 봐봐. 결국은 여기서 100을 묶어내시게 되면 1 플러스
100분의 5고요. 얘는 100 곱하기 100분의 105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5%를 더한다잖아. 그러면 105%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지. 100만 원에 105%. 그러니까 100분의 105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얘를 만들어서 약분해서 105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100만 원에 연이율 5%를 붙여주겠대. 그럼 100만 원에다가 5%를 더 준다잖아. 5%만 준다는 게 아니라 5%를 더 준다잖아. 그러니까 1에다가 1에다가 5%를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105%를 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105만 원을 구해내셔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에 10%를 깎아준대. 그러니까 10%에 팔겠다라는 게 아니라 10%를 깎아준대. 그럼 10%를 깎아주면 90%에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만 원에다가 90%를 곱하라고. 10%를 구한 다음에 빼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90%를 곱하라고. 그러면 90만 원이 바로 구해진다라는 거죠. 뭐하러 10%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또 빼고 있어. 뭐하러. 그쵸?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년이 또 지났어. 그럼 3년 초가 되겠지. 이제부터 계산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얘를 105만으로 잡는 게 아니라 100만 원에다가 100분의 105를 곱하라는 얘기지. 자,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얘는 100분의 100 더하기 100분의 5입니다. 여기서 100분의 100은 1이죠, 당연히. 그러면 100을 분배하시게 되면, 분배하시면 100이 나오죠. 그리고 곱하시면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은 원금이고 100분의 5는 이자에 해당되는 거죠. 제목이 뭐야? 원금과 이자의 합계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100분의 105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내 원금이 된 거야. 그럼 1년이 지나면 이 원금에다가 100분의 105 여기에다가 연이율 5%를 더 붙이는 거죠.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더한 100분의 105를 또 곱하면 되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년 초가 됐어. 이제 얘가 원금이 됐지. 그럼 이 원금의 연이율 5%니까 원금의 100 곱하기 100분의 105의 제곱이 원금이야. 얘가 원금이야. 여기에다가 100분의 105를 또 곱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계속 가서 N년 초가 됐어. 그럼 얼마가 돼 있을 거냐? 100 곱하기 100분의 105 n-1 거듭 제곱이 돼 있을 거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저금을 한다고 했을 때 1월 1일 날 찾아가잖아. 1월 1일 날 저금을 하러 가잖아요. 1월 1일 날 저금하러 가서 몇 년 할까? N년 하지 말고 10년만 합시다. 10년. 10년 후 원리합계를 구하여라.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라면 10년 초죠.
10년 초면 얼마가 돼 있을 거냐면 100 곱하기 100분의 105의 9제곱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는 저금한 100만 원을 저금한 시점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냐면 10년 초니까 당연히 9년이 지났죠. 자,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1년 초에 은행을 갔습니다. 그러면 2년 초가 됐을 때 1년이 지난 거야. 1년이 지나서 2년 초가 된 거야. 또 1년이 지나서 3년 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냐면 2년이 지나서 2년 후 3년 초가 된 거예요. 되나? 그러면 3년이 지났으면 3년 후면 4년 초야. 되겠어? 그러면 9년 후가 10년 초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9년 후가 된 거야, 지금. 10년 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야 돼. 그래서 11년 초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10년 말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1월 1일 날 만약에 저금을 하러 갔다라면 그해 12월 31일, 그러니까 연말이 1년이 되는 이제 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사실 뭐 하루 차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 하루 이틀 차이는 뭐 크게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10년 말을 10년 후라고 잡으셔도 되고 11년 초를 10년 후라고 잡으셔도 상관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더 가서 100 곱하기 10에 105에 10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과 같이 은행을 지금 몇 번 갔어? 은행을 지금 몇 번 갔죠? 자, 맨 처음에 은행을 한번 갔어. 100만 원 넣으러. 몇 대네? 아니지. 이게 지금 복리법이기 때문에 단리법이었다면 매년 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 해에도 찾아가서 내 돈 주세요 하고 돈 받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저금해 주세요.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복리법 쓴다고. 그러니까 매년 찾아가서 그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은행이 알아서 이자에 이자를 더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우리는 매년 은행을 찾아갈 필요 없이 10년 만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10년 후에 마지막에 돈 찾으러 이때만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번 가고 돈 찾으러 갈 때 한 번 더 가고 딱 2번 가는 거죠. 이렇게 저금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적금이라고 불러요. 적금. 자, 뭐 원합들 적금이란다. 미안합니다.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을 다음과 같이 불러줍니다. 은행을, 요즘 친구들은 사실, 은행을 거의 안 가잖아요. 그쵸? 거의 뭐 은행을 가질 않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언제든지 이제 돈을 저금을 했다가 인출했다가 또 저금했다가 인출했다가 뭐 정해진 기한 없이 그냥 돈 좀 생기면 넣고 돈 필요하면 찾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예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규칙성이 없잖아. 언제 돈을 집어넣을지, 언제 돈을 찾을지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보통 예금을 가지고 우리가 수혈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규칙성이 없으니까. 근데 다음과 같이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는 거고, 그 일정한 규칙이 지금 뭐냐면 일정한 수가 지금 계속 곱해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등비 수혈 문제가 되고 요것을 정기예금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기예금도 시험에 그냥 안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돼. 왜 그러냐면 이 파트가 지금 무슨 파트야? 물론 등비수열 파트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등비수열에서 얘를 배운 거야? 아니지. 등비수열 중에서도 등비수열의 합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원리합계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시험에 출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단위법도 시험이 안 나온다, 정기예금도 시험이 안 나온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라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적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우셔야 되는 것은 결국은 적금입니다. 참 옛날 학생들은 적금 얘기하면은 알아먹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잘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적금이 뭔지를 잘 몰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매달 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저금하러 가는 거 있잖아요. 매달 혹은 매년,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저금을 하는 거죠. 정해진 기한까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저금했던 돈들을 한꺼번에 다 찾는 거, 그것을 적금이라고 합니다. 자,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지.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그러면은 얼마가 필요하지? 그래도 한 200만 원은 필요할까요? 가까운 일본이라도 가려면은, 아니야, 난 제주도가 참 좋은데. 제주도 가려면은 그래도 네 식구니까 뭐 그쵸, 숙소도 잡고 이것저것 좀 먹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하려면은 한 15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쵸?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0만 원씩만 한번 저금을 해봅시다. 자, 한 달에 10만 원씩 저금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월이율이 있어야 되겠죠. 월이율 1%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이율이야, 월이율.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연이율이었단 말이야. 연이율 막 5%도 엄청 큰 거라 그랬는데 월이율 1%면 이거는 완전 사기요, 사기. 이거는 뭐 이렇게 주는 은행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거기다가 전 재산 몰빵할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사기야. 아무튼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1년 1월 초에 은행을 찾아가서 10만 원을 저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2월 초에 은행을 가서 또 10만 원을 저금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난달, 이게 지금 현재야. 이건 과거가 돼버렸지. 그럼 내가 지난달에 넣어놨던 이 10만 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 사이에 이자가 붙었을 거야. 1%가 늘어났을 거야. 그러니까 10만 원에다가 1%에 해당되는 걸 더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10만 원에다가 원금과 이자의 합인 101%를 곱해주시면 원금과 이자가 계산이 된 원리 합계가 구해져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년 3월 초가 됐겠죠?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의지가 조금 꺾이기 시작해요. 요 10만 원 가지고 그냥 책이나 살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내가 워낙 책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그쵸?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목표를 세웠으니까 또 10만 원을 들고 은행을 갔을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을 저금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지지난달에 넣어놨던 이 돈은 지난달에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이 돈이 또 한 달이 지났으니 저 돈에다가 1%의 이자를 합해서 1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0일의 제곱이 돼 있을 거고요. 지난달에 넣어놨던 돈은 이자가 한 번만 붙었으니까 1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0일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달이 지나서 1년 4월 초가 됐습니다. 그럼 또 이날 은행 찾아가서 10만 원을 저금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이 내가 집어넣어 놨던 돈들은 또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모이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지난달에 넣어놨던 돈은 한 번, 지난달에 넣어놨던 돈은 두 번, 지난달에 넣어놨었던 돈은 이자가 세 번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12번째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1년 12월 초가 되어 있을 거야. 12번째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이날 또 10만 원을 나는 저금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내 돈들은 이자가 붙어 쌓이고 있을 거다라는 거지. 처음에 넣어놨던 저 돈에는 이자가 몇 번 붙었을 거냐면은 지금 12번째 찾아간 거니까 이자는 그 사이에 11번, 12번이라 그러시면 안 돼. 12번째 찾아갔잖아. 그러면 11개월이 지난 거예요. 11개월이 지난 거야. 12번째 찾아갔으니까. 그래서 이자가 11번 붙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찾아가서 저금한 돈은 이자가 10번 붙어 있을 거고, 쭉쭉쭉 내려와서 지난달에 넣어놨던 돈은 이자가 한 번 붙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날 은행원한테 제 돈 이제 돌려주세요. 12번 저금했잖아요. 라고 얘기하시게 되면 은행원이 고객님, 오늘 돈을 찾아가시면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가 쌓이고 쌓였던 돈들이 계약 해지가 되어 온전히 이자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오셔야 계약이 완료되므로 다음 달에 오셔서 돈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1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1년. 그럼 1년이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12개월이 지나야 돼. 12번째 찾아가는 게 아니라 12개월이 지나야지. 그러니까 1년 1월 초에 은행을 갔잖아. 그러면 1년 12월 말이 되어야 비로소 1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한 번 더 가야 돼. 언제? 1년 12월 말에 혹은 2년 1월 초에 찾아가시는 거 상관없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또 붙어서 10 곱하기 100분의 100일에 12제곱이 돼 있을 거고요. 얘는 10 곱하기 100분의 100일에 11제곱이 돼 있을 거고요.
지난달에 넣어놨었던 10만 원은 이자가 한 번 붙어서 10 곱하기 100분의 101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날 찾아가서 은행원한테 또 저금하겠다고 10만 원을 들이밀면 고객님, 오늘은 저금을 하시는 날이 아닙니다. 어쨌든 돈은 몇 번 줬냐면 12번을 줬단 말이야. 이날 12번째 찾아갔기 때문에 돈은 12번을 줬어. 단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뿐이니까 한 달을 더 기다리라고 한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요 날은 추가로 저금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은행에 쌓여 있었던 내 돈들을 모두 더해서 가져가는 날이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해 주시면 그동안 내가 10만 원씩 12번 얼마야? 120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이자가 쌓이고 쌓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이자까지 합한,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서 계산된 돈, 원리 합계를 은행이 나한테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음에 계산을 은행원이 해서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 귀한 돈인데 이게 정확하게 은행원이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것들의 합을 내가 직접 한번 구해보자, 뭐 그런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돈이 얼마냐면 10 곱하기 100분의 101입니다. 더하기 10 곱하기 100분의 101의 제곱이겠죠. 요거 위에 있던 거는 요런 식으로 더해서 10 곱하기 100분의 101의 12제곱까지 얘들을 다 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들을, 자, 얘들을 다 더하는 계산을 해보자라는 건데, 지금 얘들이 지금 무슨 수열을 만들어내고 있냐면 등비 수열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등비 수열의 합의 활용 문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적금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의 합을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이거 무작정 더할 수는 없고, 이게 지금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그럼 등비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 기억나시나요? SN은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몇 개를 더하냐면 12개를 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공비가 얼마냐면 얼마씩 곱해지고 있냐면 100분의 101이 공비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항이 뭐냐면 얘가 첫 번째 항이에요. 그래서 10 곱하기 100분의 101이 첫 번째 항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공비가 얼마라고? 공비가 100분의 101이라고. 100분의 101. 그거의 몇 제곱? 12제곱. 12개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 자, 요거를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내가 마지막 은행을 찾아가서 은행원한테 받게 될 돈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나머지 것들은 다 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 100분의 101, 그러니까 1.01이죠. 자, 1.01을 12제곱하면 얼마야? 나도 몰라. 그럼 쌤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요런 거는 문제에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산기 가지고도 계산이 어렵습니다. 요런 복잡한 계산은 문제에서 알아서 알려줄 거기 때문에 요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차라리
100분의 100일에서 1을 빼면 얼마야? 그거를 막 나누고 하는 거 분수 계산. 오히려 분수 계산 혹은 소수점 계산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소수점 계산, 약분, 나눗셈, 곱하기. 자, 요런 거 못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얼른 담당쌤한테 찾아가셔서 대놓고 얘기하면 쪽팔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업 시간 전에 혹은 수업 끝나고 아니면 뭐 까똑 뭐 이런 걸로 선생님 저 소수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0.01분의 2.7 그럼 이게 소수점이 하나, 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뭐 곱하기 2.5 그러면은 2.7이랑 2.5랑 곱하면 소수점이 몇 개가 이렇게 됐어. 막 이런 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괜찮아. 얘기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셔서 보충 잡으시고 얼른 요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한 10분에서 한 뭐 30분 정도 하시면 금방 배우시는 거예요. 얼른 배우셔서 나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수업 정상적으로 따라가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끝난다 그랬냐면 여기서 문제가 끝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 왜요, 쌤? 이날 은행 찾아가면 은행원이 돈 안 준다면서요. 그게 맞아. 실제로 은행 가서 물어봐봐. 이날 찾아가면 은행에서 돈 안 줘. 근데 뭐 꼭 시험 문제가 꼭 그렇게 끼워 맞춘 듯이 나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읽으셔야 돼. 그래서 10만원씩 매달 그 저금을 하는데 12월 초에 돈을 받아가는 건지 12월 말에 돈을 받아가는 건지 문제를 좀 잘 읽고 여기서 끝난다라면은 이것들만 더 하시면 돼. 근데 얘들이나 이거 지금 몇 개 더했냐면 12개 더했잖아. 그럼 얘는 그 앞에 있으니까 얘는 몇 개 더할 거냐면 12개 더하는 거야. 얘가 12개라고 해서 그 앞에 있는 게 11개 이러시면 곤란해. 왜냐면 이날 12번째 찾아간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12번째 저금한 날이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찾아갔을 때 저금을 안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 12개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의 차이는 12개 똑같고 공비 100분의 100일 똑같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첫째 항이야. 얘를 첫째 항으로 잡을 거냐 얘를 첫째 항으로 잡을 거냐 그 차이만 있을 뿐. 그러니까 여기 계산해서 요 첫째 항에 그냥 10이 들어갈 거냐 아니면 10 곱하기 100분의 101 이자가 한번 붙은 게 들어갈 거냐 그 차이뿐인 거지. 요 뒷부분에서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10이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쌤 여기는 11제곱인데요. 자, 얘 보고 여기 적으시는 거 아니야. 얘 보고 적으시는 거 아니야. 요 자리는 요거랑 똑같은 자리예요. 요게 SN이었단 말이야. 여기서 N은 몇 번째까지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몇 개를 더하냐라는 거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니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많이 틀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자, 이 자리는 특정 숫자를 보고 적으시는 자리가 아니야. 기억하세요. 이 자리는 몇 개를 더했느냐
자리가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숫자, 제일 큰 숫자, 뭐 그런 걸 보면서 적으시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더하고 있느냐를 보고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12개를 더했기 때문에 12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차이점은 단지 첫째 항이 이자가 안 붙은 그냥 10이냐 아니면 이자가 한 번 더 붙은 10 곱하기 100분의 101이냐 그 차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문제들도 있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빚 갚는 문제라던가 연금 문제라던가 뭐 그런 문제들도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루게 되면 추가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은 뭐 요 정도에서 원리합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제2항과 제4항의 합이 10이고 제4항과 제6항의 합이 40일 때 첫째 항부터 10번째 제10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 보시면서 등비수열 주어졌네. 그러면 AN은 AR에 n-1 일단 써야지 뭐 그런 거지 뭐. 힌트 하나, 힌트 2개. 주어졌네. 그럼 이거 가지고 식 쓰면 식 2개 만들어지겠네. 그럼 얘는 A2. 왜 그래? n에다가 2를 넣어라. 그러니까 AR. 됐죠? 얘는 n에다가 4 넣으시면 바로 넣을 수 있잖아요. AR 세제곱. 그게 10이다. 얘는 AR 세제곱. 얘는 AR 5제곱. 이거의 합이 40이다. 식 2개 나오겠네. 그럼 이제 이거 연립할 건데 가간법이 아니라 나누기. 근데 나누기 하는 게 조금 까다로우면 뭐 해라? 묶어내라.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그냥 일반적 패턴에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AR 세제곱으로 묶어내시면은 뭐 이렇게 될 거고요. 40분의 10이죠. 약분을 하시게 되면 R제곱분의 1이고 약분을 하시면 4분의 1이니까 R제곱이 4가 돼서 R은 풀마인데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R이 2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R에다가 2를 넣으시면 2A, 8A 더하면 10A가 10. A는 1. 자, 여기서 멈추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쵸?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했으니까 일반항에다가 집어넣으셔서 일반항을 완성시키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뭔가 문제에서 구하여라 라고 나오겠죠.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10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근데 얘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 또 따라 붙어야 되겠습니다. R-1분의 A의 R에 10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공비에다가 2를 첫째 항에다가는 1을 넣고 있어야 되겠죠. 왜? 얘는 n에 대한 식이니까. 왜? 등비수열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등비수열 좀 체크하고 좀 봐. 되겠죠? 그럼 분모 1이고요. 1이고요. 그럼 결국은 2의 10제곱 1024 에서 1을 뺀 1023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이 SN이다 라고 했을 때 S10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제10항까지의 합이죠. 그러니까 10개를 더한 게 10이다 라는 거예요. S20 20개를 더한 게 30이다 라는 거죠. 20개를 더한 게 30이래.
근데 그 중에 앞에 10개 더한 게 얼마라고? 앞에 10개 더한 게 10이라고. 그럼 뒤에 몇 개 남았어? 아니, 20개 중에 앞에 10개, 그러면 뒤에 10개. 근데 그 중에 앞에 10개 더한 게 10. 근데 20개 더한 거는 30. 그럼 뒤에 10개만 더한 거는 20. 됐나요? 자, 기억나시나요?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10개 더하고 20개 더하고 이런 것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가 아니라 10개면 10개씩, 5개면 5개씩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였어요. 자, 등비 수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등비 수열의 합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랬을 때 이렇게 10개, 20개, 30개를 더한 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10개씩이면 10개씩, 5개씩이면 5개씩 이렇게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죠. 10개 더한 게 10, 그 다음 10개 더한 게 20. 그러면 그 다음 10개 더한 거는 또 곱하기 1 할 거니까 40이다 라는 거죠. 자, 요게 몇 개 더한 거라고요? 10개 더한 거라고. 그럼 그 앞에 10개 더한 거는 20이라잖아. 그 앞에 10개 더한 거는 10이라잖아. 그럼 총 몇 개를 더한다는 거야? 30개를 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S30이 얼마다? 70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방법이 서술형 풀이는 아닙니다. 서술형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쓰셔야 되겠죠. 등비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SN입니다. 따라서 SN은 R-1분의 AR의 N제곱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길 S10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얼마다? 10이다. 라고 주어진 거죠. 그 다음 주어지길 S20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R-1분의 A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다? 30이다. 라고 주어진 거죠. 자, 근데 여기서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을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쓰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요게 얼마다? 10이다. 10이다. 그러면 약분하시면 R에 10제곱 플러스 1이 3이 된다 라는 거. 따라서 R의 10제곱이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S30. 얘는 어쨌든 뭐 공식에 의해서 R-1분의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건데, 공식에 의해서 기억나시나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1 R의 20제곱 플러스 R의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얘가 10. 얘는 R의 10제곱이 2니까 얘를 제곱하면 R의 20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얘를 제곱해서 4. 얘는 2.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7. 그래서 70이 아까와 같이 구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렸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 사실 교과서적 풀이는 아닙니다. 교과서적 풀이는 다음에 풀이가 되겠고요. 서술형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음에 것을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것은 쌤이 시험 가까워오면 어차피 쌤이 다 설명을 해주고 또 연습을 또 시켜줄 거예요. 그런 거니까
우선은 다음의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예제 6번을 보도록 하죠. 뭐가 주어졌냐면은 SN이 주어졌습니다. S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S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번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 S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Sn-1을 구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S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으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이게 아니라 n에다가 n-1을 넣어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두 개 좌변 SN과 Sn-1을 빼면 뭐가 내려온다? 얘를 보면서 AN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n항, 제 n항이 내려온다 라고 대답을 하시라 그랬습니다. n번째 항 그러지 마. n번째 항이라고. 제 n항 이러시라고. 그러면 얘랑 얘랑 빼면 아니 못 빼면 그냥 쓰면 되지. 이거를 못 빼가지고 막 쩔쩔 매가지고 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애들 있어요. 못 빼면 그냥 쓰면 되지. 이렇게 쓰세요 그냥. 그 다음 K랑 P랑 빼면 날아가니까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근데 요 정도는 우리가 지수 연산을 진짜 열심히 하고 오셨어야 될 텐데 지수 연산은 쌤이 참 열심히 준비를 하시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들께서도 준비를 참 많이 해 주셨을 거예요. 지금 지수 연산 안 되시면 참 좀 안타깝습니다. 슬퍼요. 자, 2 곱하기 얘가 지금 3이 n번 곱해진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요거 2개 곱하면 3이 n번 곱해지는 거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 3은 6이니까 여기서 3의 n-1제곱을 묶어내시게 되면 6 빼기 2니까 4 곱하기 3의 n-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해서 구해진 제 n항 AN은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였어요. 여기서 구해지는 첫 번째 항. 여기서 첫 번째 항 구하고 싶으면은 n에다 1 넣으시면 돼. 그럼 3의 0제곱이 만들어지는데, 자, 기억나시죠? 3의 0제곱은 1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첫째 항을 구하면 4가 구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구한 첫째 항은 믿을 수 없다 그랬어. 왜? 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이거 2개를 빼서 만들어진 거였다고. 그쵸? 근데 여기서 n이 1이다라는 것은 다음의 관계를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첫째 항은 믿을 수 없는 거라고. 물론 얘가 뭐가 돼버리면 얘가 0이 돼버린다라면 상관이 없겠죠. 얘가 0이면 S1에서 0 빼봤자 A1, S1은 A1. 이거 맞거든. 자,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려면,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 항부터가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되려면, 그러려면 S0이 0이 나와줘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이거 풀 필요가 없어. SN이 주어졌잖아. SN이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여기서 n에다가 0을 집어넣고 있으면 돼. 그러면 3의 0제곱이니까 1이죠. 그러면 2 플러스 k. 근데 얘가 얼마가 돼주면, 다행스럽게도 0이 돼주면, 즉 k가 얼마가 돼주면, k가 마이너스 2가 돼주면 S0이 0이 되면서 얘가 의미를 잃게 되면서
S1은 A1이다라는 정상적인 결과가 얻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유형으로서 기억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그때 등비수열을 이루는 등비수열에서의 SN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때 SN에서 구해낸 AN이 첫째 수열을 이루도록 하려면 다 집어치우고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 0이 나와야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 문제 유형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이제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7번입니다. 첫째 항이 1이고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나왔어요. 등차 수열 AN에서 수열 BN을 2의 AN 거듭 제곱으로 정의할 때 수열 B에는 어떤 수열인지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겁나 어렵게 보여. 그럴수록 기본적인 것들을 해나가시면 돼요. 그럴수록 더더욱 더 기본적인 것들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이거 할 수 있어야지. 이거 할 수 있어야죠. 등차 수열이라잖아 AN이. 그러면 일반항 써야지. 그리고 첫째 항도 주어졌고 공차도 주어진 마당에 일반항은 당연히 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수열 BN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어떻게? 2의 AN 거듭 제곱. 근데 알고 봤더니 AN이 뭐야? 2n-1. 이건 거죠, 그냥. 됐죠? 그랬을 때 다음은 어떤 수열인지 구하여라. 뭐 등비 수열이죠. 꼬라지가 딱 등비 수열인데 뭐 거듭 제곱이잖아. 뒤에 뭔가 숫자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그러면 얘는 등비 수열이 아닙니다. 근데 거듭 제곱에다가 뭔가를 곱하는 정도까지는 등비 수열입니다, 결국은. 그럼 어떤 등비 수열이냐라는 건데, 뭐 등비 수열 알려면 첫째 항 알고 공비 알면 되지 뭐. 그럼 첫째 항을 한번 구해보죠. 첫째 항 어떻게 구하죠? 1 집어넣으시면 되지. 뭘 고민. 첫째 항 n에다가 1 넣어라. 그게 기본이라 그랬어. 내가 니들한테 뭐 어려운 걸 가르친 게 없어요. n에 대한 일반항이 주어지게 되면, n에 대한 식이 주어지게 되면 첫째 항이라는 것은 n에다가 1 넣어라. 둘째 항이라는 것은 n에다가 2 넣어라. 100번째 항이라는 것은 n에다가 100 넣어라.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해석해라. 그거 말고 내가 니들한테 원하는 건 없다 그랬어. 첫째 항 구하시면 되죠. n에다가 1 넣어서. n에다가 1 넣으시면은 2네. 뭐. 이번 두 번째 항. n에다가 2 넣으시면 되죠. 그럼 2의 세제곱이니까 8. 그럼 공비가 얼마야? 얼마 곱한 거야? 4 곱한 거네. 따라서 수열 B에는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다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괄호 2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어지고 있어요. 다 주어지고 있네요. 등비수열. 그러니까 A에는 등비수열 일반항 A 곱하기 R에 n-1. 근데 뭐 첫째 항도 주어졌고, 공비도 주어졌네. 따라서 A에는 4의 n-1 거듭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제 Bn을 뭐로 정의를 했냐? 로그 2의 AN. 근데 AN이 4의 n-1 거듭 제곱이래. 그러면 얘가 진수고 얘는 진수의 지수이므로
앞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로그 2의 4인데 4는 2의 제곱이니까 또 나오고, 로그 2의 2는 1이고, 따라서 2n-2가 bn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시면 어느덧 문제가 풀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입니다. 첫째 항은요? 1 넣으시면 돼. 1 넣으시면 첫째 항이 구해지는 거야. 첫째 항은 0이고요. 두 번째 항은요? 2죠. 그럼 공차가 2인 이제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8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원리합계가 나옵니다. 자, 월이율 1%,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5만 원씩 저금한답니다. 그랬을 때 3년 후 월 말, 3년 후 월 말, 그러니까 은행원이 한 달 더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거지. 따라서 자, 1년 1월 초에 얼마? 5만 원을 들고 저금하기 시작해서 3년 12월 초에 몇 번째로 은행에 찾아가게 되냐면 36번째로 은행에 찾아가서 또 5만 원을 저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 3년 12월 말에 은행원한테 찾아가서 돈을 저금하진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돈 다 돌려주세요 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때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n은 몇 번 더 할 거냐라는 거죠. 저금 몇 번 한다고요? 1년에 12번씩 3년이니까 36번. 그러니까 36개. 내가 36번 저금했으니까 그 36개에다가 이자 붙인 거 다 돌려줘. 36개를 더 한다는 거죠. 공비는 원리율 1%죠. 그러면 1%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원금에다가 이자 1%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101%. 그러니까 100분의 100일. 1.01이 공비가 될 겁니다. R-1분의 첫째 항 R에 36개 마이너스 1. 이게 공식이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첫째 항이었죠. 여기서 끝내는 문제가 있고 여기서 끝내는 문제가 있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낼 거냐 여기서 끝낼 거냐라는 것은 문제를 좀 잘 보시라 그랬어요. 3년 후 월 말에 적립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36번째 찾아가서 저금을 하고 그 돈이 한 달이 또 지났으니까 이자가 어쨌든 한 번이 붙었을 거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01, 그러니까 100분의 101을 곱해준 얘가 여기 쌓여있는 36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항이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문제라면 첫째 항으로 그냥 5만 원만 들어가고,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는 5만 원에 이자를 그래도 한 번은 붙인 게 첫 번째 항으로 들어간다. 그 차이만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쵸? 자, 1.01에서 1을 뺍니다. 그럼 분모는 0.01. 5만 원에다가 1.01을 곱하시게 되면, 아, 이게 더 걱정이야. 5만 곱하기 1.01. 그러면 하나, 둘, 5 곱하면 505. 동그라미 2개.
이 계산을 니들이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정말 쌤은 걱정이에요. 자, 1.01에 36제곱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문제에서 무조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나도 몰라 이거는. 1.43 마이너스 1 그러면 0.01 분의 50500 곱하기 0. 요거 계산하시면 0.43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동그라미가 하나, 두 개니까 여기도 하나, 두 개 해서 결국은 50500에서 43을 곱한 게 답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셔야 되는데 이거 계산은 그냥 하세요. 이거는 요거 계산하면 답 나올 겁니다. 근데 10,000원 미만은 버린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해서 나온 결과에서 10,000원 미만은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쌤이 마무리를 안 할게요. 자, 요 정도로 해서 원리 여기까지 문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등비수열 관련된 내용들,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과하는 공식, 그리고 원리 합계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습니다. 조금 원리 합계가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하시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은 또 쌤이 나중에 또 시험 다가왔을 때 뭐 쌤이 또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해보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